그 청자 반상기가 어떤 그 핵심으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부안하면 청자의 고장이라고도 네. 떠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자 반상기를 일단은 시도를 해봤을 때 호응도라든지 말실축제와 붉은 노을 축제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통한 정체성 확립 및 다양한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노을 쉼터 조성, 파라솔 설치 등 해수욕장 경관 개선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관광 취약계층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자 열린 관광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격포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위해 관련 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영상 테마파크는 11월까지 15건의 드라마 및 영화를 유치하였습니다. 식품 적객업소 입식 환경 개선, 조성으로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였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한 안전한 부안의 먹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말실축제 때 기상 악화로 방문객 저조 및 다양한 쇼핑거리 부족이 아쉬운 점으로 드러나 다음 축제 시 보완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 3건, 핵심 사업 7건, 공약 사업 1건, 일반 사업 11건으로 총 22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조 2023 부안 붉은 노을 축제 추진 상황에 대해서만 구두보고 드리겠습니다. 14조 2023 부안 붉은 노을 축제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변산 해수욕장에서 붉은 노을과 함께하는 레드와인 페스타 외에 19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 결과 컨셉과 어울리는 아티스트 섭외, 레드와인 페스타 및 먹거리 부스 새롭게 도입, 스카이 갤러리를 통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와인잔 꾸미기 등의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방문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선 사항으로 레드와인 페스타를 일반과 프리미엄으로 구분하고 수요에 맞는 공간 확장이 필요하며, 부안 붉은 노을 동요제를 1차 예선부터 결선까지 모두 현장에서 실시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축제 시엔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조 당면 현안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업무보고 그 3쪽에 보면은 그 청자 반상기 지원하는 그 관광 콘텐츠 개발 부분에 있어서 네. 청자 반상기를 그 지원을 했을 때 그 운영 결과물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천자 반상기를 지원을 했는데요. 2군데 지원을 했고, 그중에 한 군데는 계속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사실 진행이 안 돼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를 운영을 하는데 그 한 군데 운영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한 군데 지원을 했을 때는 그 메뉴를 개발을, 청자 밥상에 맞는 메뉴를 개발을 하고, 그 밥상에 대해서 천자 반상기를 이용해서 상품을 파는 건데, 저희가 그 10세트를 준비를 해서 그 10세트를 청자 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도자기를, 청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을 때 그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까? 네. 아니면 선정을 한 겁니까? 네, 공고 절차를 거쳤고요. 예. 거기서 사실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청자를 알릴 수 있을 만한 식당을 좀 추천을 좀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군데 정도 들어왔다가 최종 한 군데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좀 불편하다거나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응했다가 시도를 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청자 그릇이 한 8세트를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8세트로는 손님들을 계속 이렇게 회전으로 돌리기에는 그릇 세트가 좀 부족하다. 너무 그리고 적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청자 그 박물관에서 그 반상기를 만들었는데 그 그릇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릇이 크기가 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추가로 좀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 청자 반상기가 어떤 그 핵심으로 뭐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부안하면 청자의 고장이라고도 네. 떠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자 반상기를 일단은 시도를 해봤을 때 호응도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관찰했을 때 반응이 괜찮고 할 수 있겠다라는 뭔 어떤 그 구상이 떠오르면 지금 이게 일단은 그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 부안에 가면은 청자밥상이라는 게 있더라. 근데 너무 인상적이다. 아 그거 괜찮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돼 있냐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는 음. 한 곳에서 한정식 하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반응이 좋습니다. 잘 그 한상 차림으로 청자 밥상으로 제공을 했을 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청자 반상기를 많이 지원하고 확대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가 공고를 띄웠을 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게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 흥행이라는 게 한 군데 해갖고는 흥행이 안 돼요. 모든 일이 좀 어느 정도 그 흐름이 있고 그 좀 개수도 있고 네. 이 어느 정도 그 타운이 구성이 돼야 홍보의 효과도 있고 사람들이 아 떠올릴 수 있는 뭐 이게 그런 뭐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괜찮다면은 백반을 운영하는 우리 식당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가격도 문제거든요. 청자 반상기는 일단은 고급스럽고 좀 아무래도 좀 귀티를 난다고 그래요. 좀 누가 봤을 때 손님 접대할 만한 이런 그 그릇의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격도 좀 맞추면서 그릇도 좀 거기에 맞는 그 음식에 맞는 디자인을 하면서 해가지고 이걸 갖다 컨셉을 잡으려면은 좀 광범위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한 집 해봐가지고 한 집 정도 이건 하나 많아요. 지금 봤을 때 한 집 운영해갖고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 청자 반상기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 계획이 있다면 그 우리 부안 그 관광 트렌드에 맞는 개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실 계획이라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백반집 중심으로 해서 좀 그 데이터도 좀 조사 좀 해보고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심도 있게 해야지 일시적으로 한 집 했다가 이거 끝날 수 있거든요. 그 한 집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청자 반상기라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어차피 시행을 할 거고 어차피 이걸 알리고 청자를 알리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라면 좀 맷집 최소한 맷집을 선정해서 반상기 그릇도 10개 갖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씻고 또 네, 네. 다음 손님 대접하고 하려면 어림도 없어요. 이 하나 가지고는 한 집에 8개 갖고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계획을 좀 큰 틀로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가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괜찮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두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관광가는 그 우리 부안군을 그 다른 데다 알리는 중요한 부서죠. 네, 부안에 관광을 알리고 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네. 하나의 중요한 부서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축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부안을 홍보하는 그 시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올해 이제 제출 서류 821쪽 한번 봐주실래요? 부안군 주요 축제 추진 현황 및 항후 계획이 거예요. 네,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부안군에서는 그 자료를 보면 2천만 원 이상 부안군의 주요 축제가 마시 축제를 비롯해서 총 7건이죠. 네, 2억 3,623억 6,900 23억 609만 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네,
그 편성된 예산만큼 우리 그래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정한 점이 저를 보면 어떤 걸 것이 과장님이 이제 해보셨으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예산이 부족했던가 어떤 면에서 부족했던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이제 7가지 축제를 자료에 제출했는데 먼저 이제 마시 축제는 사실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기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사실은 컸고요. 네, 붉은 노을 축제는 저희 나름의 처음 이제 작년하고 올해 시도를 했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암 벚꽃 축제는 그래도 그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산 비치 파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그 잼버리 기간 중에 외국인들한테 그 축제의 장을 좀 마련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곰소 젓갈 축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관광객이 조금 그 전에 비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좀 있었고요. 해넘이 축제는 이제 올해 12월 달에 할 계획이고 설숭어 축제는 올해 지금 개최가 안 된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지역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관광객 유치하기가 최고 저력이 좋은 찬스였어요. 3년 동안 코로나로 저 관광객들이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올해 홍보에서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관광 여건이 최고 좋은 해였어요. 이 관광의 제일 첫째 조건은 날씨, 네. 두 번째는 볼거리, 세 번째 즐길거리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마시축제는 이제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축제는 너무나 단순하다는 생각을 안 드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축제에 본연이 축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축제라고 있는 데는 제 대부분 많이 가봅니다. 가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것이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 제가 이제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제 그 부안 노을 축제 같은 경우는 5억 5천만 원. 네. 저기 그 부안 마시 축제 같은 경우는 11억. 그 완주 그 와인 로컬푸드 있잖아요. 그 네. 축제는 9억. 그리고 이제 그 정읍 구절주 축제는 7억 9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10억 5천. 이제 우리 임실 축제라든가 이 장성의 항룡강 축제를 제가 다녔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성공적인 축제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런 데는 보면은 돈들이 그 관광객들이 얼마나 왔는 거니? 부안 노을 축제는 5만 왔다고 그죠? 우리 마을 축제도 5만 왔다고 보고 그랬죠. 네. 완주 와일드 그 로컬푸드 축제는 13만 4천 정도 왔다고 지금 해요. 예, 보면 그리고 저금 구절 축제는 30만이 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거기도 한 30만 다녀갔다고 그러고 임실 치즈 축제는 55만 지금 치즈 축제 생긴 이래 최대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항룡강 축제는 뭐 봄 축제, 가을 축제가 있는데 봄 축제도 30만 정도 다녀갔고 그 저기 이제 가을 축제는 45만 다녀갔는데 임실 치즈 축제는 10억 3천만 원. 장수 항룡강 축제는 8억 이렇게 가지고 직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씩 오는 거니 55만 40만씩 와요. 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일단 역사가 사실은 좀 길더라고요. 그 다른 지역의 축제가 역사가 좀 길고 또 프로그램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색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축제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프로그램 별거 없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사람을 끌어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니까요. 항룡강 축제는 지금 뜨고 있는 뭐 불토는 트롯맨 있죠. 그 뭐 탑세븐인가 되는 분이 있죠. 그분 공연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오시는지 아십니까? 개막식, 폐막식 때 그런 공연을 해도 돈 8억 갖고 다 해요. 두 번을 데리고 와도.
그 개막식 때는 미스트롯 그 어떤 핵심적인 멤버를 데려오고 폐막식 전날은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돈을 많이 줘도 사람을 끌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임실 7주제 축제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같은 송가인이 왔잖아요. 그 임실이 그 도로다 마비될 정도로 와버린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연예인을 데리고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 있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그 사람이 옴으로써 돈도 쓰고 가고 거기 모든 것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 예산도 11억씩이나 세워지는데 그런 것이 메인 행사를 하나 제대로 못 오냐. 이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가신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부안군은 저런 것도 나면 못 오느냐고 다 얘기를 해요. 황룡강 축제에서 사람들 많이 모시고 갔습니다. 내 개화에서. 그분들이 황룡강 축제라는 자체를 몰랐는데 불타는 트럼펫 탑세븐이 온다 보니까 한번 가자. 버스를 대들여 갖고 우리 가자 해가지고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다 미치는 거예요. 축제장에는 별거리도 없는데도 그 한번 가서 그 사람을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한 축제구나 이런 걸 누리거든요. 과연 그 축제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가? 뭐 올해는 뭐 어차피 뭐 초란이 뭐 일기가 안 좋아서 못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내년에 축제를 또 허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일단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메인 행사에 그 관광객을 많이 끌 수 있는 그 주요 연예인을 섭외하라는 말씀하셔서 저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작업이 예산이 본예산이 선입이 되고 나서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은 늦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거가 축제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본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내년까지 가지 않고 올해 바로 시작을 해서 좀 주요 연예인을 섭외하는 거를 좀 기점으로 시작을 하고요. 프로그램 마련은 좀 더 저희 실정에 맞는 걸로 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성우원 프로그램에 연예인 섭외를 하는 거 보니까 지자체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요. 방송국에서 동원해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중앙 정치권을 이용해서 데려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도 그런 것들이 중앙 인맥이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 부안군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중앙 인맥이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서 섭외해서 올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야지. 우리 축제 기간에 어느 때나 축제가 다 이루어져요. 대부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축제팀 마지막으로 축제팀이 지금 만들어졌죠. 네. 우리 축제팀에 이 성공 축제에 한번 가서 이제 벤치마킹 가시는가요? 네, 지금 저번에 말씀하셔서 황룡강도 네. 다녀왔고요, 수천만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이제 강릉 와인 축제도 다녀오고 지금 계속 다녀오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아침 출발해가지고 그날 갔다 그날 오시죠. 아니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이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장성의 항룡강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 기간에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축제 기간이 아니면 축제팀이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인맥이 쌓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 프로그램에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으면 우리가 섭외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대안을 갖다가 하루 와서 구경식으로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 며칠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지자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적극 좀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안군에 이 관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이 농업 다음에 우리 공업 자체가 산업이 없잖아요. 관광객을 먹고 사시는 분이 한 30% 정도 될 거예요. 이 관광객 안 오시면 우리 상가들은 다 도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중점적으로 한번 이제 다녀보는 것이니까 그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저한테 부탁하십시오. 제가 항상 갈라니까. 알겠습니다. 내년 예, 예. 본예산에 좀 많이 예, 반영해 저는 주십시오. 축제장 항상 가니까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맨날 혼만 나네. 그 이한석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임실 축제가 내부적으로 성공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는 줄 아십니까? 신민구 스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축제 전야제 때 연예인들 7명을 부른다 했는데 별로 메리트가 없는 연예인이에요.
신민군수가 3천을 줘도 좋고 4천을 줘도 좋고 5천을 줘도 좋으니까 송가인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송가인이 왔어요. 근데 송가인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실 치축제가 어떤 축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송가인 때문에 오거든요. 송가인 때문에 와서 보니까 다른 시설물도 좋고 축제 내용도 좋고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송가인이 안 와도 다른 그 이면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 축제에 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급 연예인을 부르는 이유가 그 연예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연예인이 오므로써 그 연예인을 따라서 오는 팬클럽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그 연예인을 보러 왔다가 그 이면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축제 이면을. 그래서 다음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안 와도. 그런 부분은 좀 상기시켜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과연 그 우리 부안군에서 매년 하는 부안군 사회주사 보고서 본 적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부안군에서 매년 용역비를 세워서 유부다 용역을 줘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우리 부안군 사회 전반에 대한 조사거든요. 뭐 관광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보고서예요. 이런 것은 우리 관님들이 좀 보셔야죠. 거기에 보면 우리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도내 시군 여행 경험을 묻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도내 지역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어보면요, 47.6%가 전주시를 다녀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부안군은 우리 부안군 내에 있으면서도 29.9%. 이러한 그 국민들의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바꿔지고, 제가 이제 위부로 나간 것 하면은 위부는 뭐 서울이나 경기 그쪽이 많은데 우리 도내에서 관광 자원화해서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도 전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표를 보시고 우리가 그분들이 왜 전주시로 가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축제 및 각종 대소규모 문화행사를 좀 부다했더니 자료가 37건에, 그러니까 소규모 축제 또 문화행사, 대소규모 축제 문화행사 여기 보면은 37건에 이 예산이 총 32억 1,100만 원이 들어가요. 매년. 근데 여기에는 빠진 것도 많아요. 이 항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법 민소년 날리기 행사, 뭐 토요 상설 난장꽃, 문화 있는 날 행사, 정월 대보름 행사, 뭐 티카시 공모전, 마실길 문화예술 행사, 국가 전시 이런까지 합치면은 한 35억이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축제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제 과장님 그 부서에서 그 당시에는 안 했지만 어차피 축제팀이 물론 관광가로 왔으니까 지난번 유도 호박 축제에 군비 900만 원 지원된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네, 들었습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 장은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위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그죠? 이 주문이 뜻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사용해서는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해 준 대로 그 목적에 맞게 쓰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예산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려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용을 하려면.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 지방재정법에. 결국 집행부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것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문체사업소에서 체육회 선거비용 보전, 선거비용을 해준 것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행태를 또 했어요. 분명히 모든 부기는 축제는 반드시 축제명을 붙입니다. 마시주면 마시축제, 뭐 곰석갈 축제면 적갈 축제, 노을축제면 노을축제, 거기에밖에 그 축제밖에 쓰라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남았다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그래버려요? 이건 아주 잘못된 행태잖아요. 호박축제는 도에서 직접 집행해줬죠. 3천만 원. 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900만 원을 줘요?
발 나온다고 쳐버려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앞으로도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글로벌 휴양관광 도시 중에서 변산 해수욕장 관광 휴양고도 정사업 있죠. 네. 지금 자광홀딩스하고 265억 예,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 여쭤봤더니 이 계약에 있어서 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계약이 해지되면 이 돈은 이제 부안군으로 귀속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돈은 이미 세출에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했죠. 계약금은. 네. 그러면은 이게 기타 소득으로 부안군에 잡히게 되는데 이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할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개인의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을 적용을 하고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법을 적용을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이 생긴다 해도 그거를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귀속된 그거에 대한 기타 소득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고요. 한 가지만 더. 이 부분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자료 그 자료 요청 페이지가 825페이지 드라마 유치 실적 및 세부 내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 테마파크가 처음에 조성비가 70억에 전라 좌수영은 한 45억을 들여서 한 1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은 곳이죠. 네. 그 뒤에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관리를 해 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서 그번 2회 추경 때 이제 그 키오스크라든지 그 인건비를 산정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사실 직영을 못 하고 있고요. 아니 직영을 하는데 저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산 세워서 그건 입장료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위탁을 했잖아요. 그건 네. 왜 빼고 얘기를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위탁을 잘못 줘가지고 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손실과 그리고 관광객들도 정말 초라한 곳이 돼버린 게 영상 테마파크잖아요. 불멸의 이순신을 촬영지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각을 시켜서 우리 그때부터 계속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해서 했으면 훌륭한 관광 상품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위탁으로 잘못돼서 이제는 이제 군에서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비워놓은 지가 총 몇 년 정도 돼요. 그 일반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돼요? 지금 기간이? 대법원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아마 2018년 정도부터 대법원 그 판결이 끝났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예산 확보해서 리모델링 작업하면서부터 비워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5년 그 네. 소송 중에도 또 문을 닫았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네. 5, 6년은 지금 네. 거의 문을 네. 닫아놓은 상태이고 이제 쉬엄쉬엄 해서 드라마 촬영, 영화 촬영으로 해서 그래도 나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 잘 관리해서 올해 지금 작년이죠, 작년 21년도에 21억을 들여서 지금 수리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해서 할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게 우리 변산 우리 부안의 영상 테마파크라고 하면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정말 시설이 노후화됐다. 거기는 안 가도 되는 곳으로 돼 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은 그 잘 돼 있다는데 한번 가보시죠. 합천이나 나주, 순천, 창원, 오산, 하동, 이게 뭐 6개가 최고의 그 자랑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데 있어요? 아니, 요 근래 들어서는 안 가봤어요. 정말 이거 가보셔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 영상 테마파크를 바꿔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벤치마킹이란 걸 정말 많이 다니면서 실과해서 준비를 해 가야 우리가 접목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촬영하는 데 있어서 잘 갖고 놓고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촬영을 했어도 관광객을 오픈을 시켜놔야 돼. 갖고긴 잘 갖고 해야죠. 오픈을 시켜서 부안에서 이런 촬영을 했다. 그 제가 자료 요청했던 관광 해설사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이 곳에서는 먼 드라마를 했다는 거를 강하게 저희 홍보도 하고 해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5, 6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영상 테마파크가 뭐 과연 필요 있냐 없냐 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고요. 저희가 그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전체를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부분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단 다른데 노력하겠습니다. 잘 활용이 되는 네. 곳을 가서 한번 보시고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를 해야 아까 부분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주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정말 진짜 드라마 영화 촬영하는데 최대한으로 도와서 그분들이 와서 여기 부안에서 찍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안을 홍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1억이 안 되게 사용료를 총 보니까 한 3년 동안 한 9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9천 뭐 한 1억 정도요. 네. 예, 1억 정도 사용료를 받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루에 저기 1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 네.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정말 드라마를 위해서 영화를 해서 하루에 100만 원 받는 것보다도 관광객 유치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걸로 인해서 또 안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좀 뭐 정해져 있는가요? 조례에 100만 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조례에 있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유동적으로 한번 해야 드라마가 어떤 게 뜰지를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영화가 어떤 게 뜰지를 모르잖아요. 그 다른 시군의 그 테마파크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은
이제 임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루. 근데 이제 예. 저렴한 건 뭐냐면 뭐 예. 부대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뭐 그러니까 저렴한 거 찾다 오는 거잖아요. 아니 또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은 이제 좀 가격 저렴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촬영을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식사도 하시고 그런 걸 오히려 더 유치한 목적으로 원래는 아마 150만 원 정도 했었는데 100만 원으로 좀 낮춰서 저 유치 실적을 더 높이려고 저희가 그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최대한으로 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최대한으로 드라마나 뭐 영화를 최대한으로 유치할 수 있는 네. 세트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접목해서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17쪽에 보면은 관광 휴양콘도 그 잔금이 6월 30일인데 그 돈 들어왔습니까? 네, 지금 중도금 잔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아직 지금 납부는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네. 또 한 가지는 관광과도 그 체납이 좀 있구만요. 그 보조금, 환수금이 왜 그 체납된 거요? 405만 원이? 그 위생팀에서 입식시설 지원하는 게 있어요. 식당이 입식시설을 지원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지금 납부를 안 하신 거라서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은 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이제 개인 부안- 파생 신청을 사실은 한 상황이라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안군 체납액이 한 30억 됩니다.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만 30억이 아니고 각 과에 다 이렇게 배분되어 있어요. 그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회수하는 것을 좀 노력 좀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달은 너무나 빠르고 12월 안 하지 뭐 어떻게? 작년에는 아니었구먼. 현년도가 405만 원인데 크지도 않는데 왜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보조금 환수금인데도 네. 행정이 잘못한 건 아니요? 보조금을 끝나도 않고 다 주워가지고 내놓으라는 게 안 주는 거 아니요? 아니 식당에 시설 개선비를 요청을 해서 그걸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개인 파생이 되면서 이제 식당을 운영을 안 하고 폐쇄 신청을 또 한 거고 또 개인 회생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받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받아가고 파산하면은 지금 현재는 폐업 신고하고 영업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납부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개인 파산 신고를 또 법원에 별도로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그 지불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빨리빨리 이런 것은 판단해가지고 못 받게 생겼으면 삼각지를 딱 휘버려야지 질질 끌고 가지 말고. 그 결과 떨어지고 나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부안군 재정 자립도가 몇 프로나 되죠? 정확히 기억을 못하긴 한 7%, 7%에서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이한수 의원님께서나 저기 김은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축제가 7개라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축제 7개입니까? 네, 소규모 축제는 좀 빼고 5천만 원 이상 축제로만 해서 지금 기입을 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은 축제 7개입니까? 거기 국화 축제는 안 들어갑니까? 이번엔 포함을 안 시켰네요. 왜 안 시켰죠? 그건 5천만 원이 안 드는가요? 아니 저희가 그 파악을 할 때 이번에 축제가 국가 축제를 전시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사실은 포함 못 시킨 것 그거 같아요. 말장난이에요. 누락을 시켰네요.
그건 말장난이죠. 우리가 지금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그 축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23억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이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7개 제출한 거를 계산해 보면 네. 그 부안군 축제 예산만 해도 한 40억 이상이에요. 그 올해 특별 교부세도 얼마 덜 왔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특별 교부세가 얼마나 덜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행정에서는. 좀 적게 들어온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적게면은 뭐 1,000만 원이 적게 들어와요. 뭐 100억이 적게 들어와요. 한 700억이 적게 들어와요. 제가 정확한 거는 몰라서. 예. 아마 그 700억 이상, 500억 이상, 700억 정도는 더 적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거 살림살이를 할 때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살림살이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부안군도 마찬가지고. 올해와 내년을 두고 나서 우리 재정 자립도도 이렇게 시원찮을 판에 정말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판에 축제 이제는 손봐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국민들한테 항상 그 축제라는 것은 마음 들뜨고 꿈과 희망을 주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부안군도 거기에 대한 액수만큼이나 축제 개수만큼이나 국민들의 행복감을 느끼면은 괜찮죠. 근데 항상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이 책임감이나 불안감, 또 거기 못 가면은 또 이 놈들한테 보여질,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 오면 그 대신해서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부안군 행사장 보면은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걸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고 해서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우리 좀 더 솔직해지고 우리가 현실에 좀 적응을 하자. 이거 안 돼요. 제가 그 우리 의원님들 그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읍면의 날 행사 이것도 다 하나로 못 해야 돼요. 하나로 못 해서 하루에 부안 국민의 날로 해서 한 번에 해야 되고, 이 축제도 여러 가지 부안 군만의 특색 있는 축제가 마실 축제가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예산 낭비만 된다. 괜한 공무원들 그 또 부안 국민들 그 헛되는 고생만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이제는 손볼 때가 아닌가. 솔직하게 우리 그 마실 축제에 대해서 마실 축제 담당인 관광과에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못하고 이것은 뭐 창피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들은 여태껏 어차피 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할 때다. 그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제가 더 듣고 싶은데 갑자기 카메라가 훅 들어오니까 이상입니다.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금 추가 질문은 좀 잠깐 질의는 하고요. 추가 질문 아직 잠깐만요. 없으면은 추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김드래 의원님이 손을 먼저 들으셨으니까요. 김드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행감 자료 841페이지를 보면 우리 그 부안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현황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안군 그 관광 기념품을 공모나 그 용역을 통해서 제작을 하시나요? 네. 예. 그럼 혹시 2022년도에 지금 제작한 그 관광 기념품의 그 제작 개수하고 금액은 얼마나 되죠? 아, 작년에 그 8종에 한 5,500만 원 정도 해서 기념품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혹시 관광 기념품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예. 그러면 올해는 제작 개수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 관광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보니 8종을 했지만 실제로 판매되는 건 한 3종 정도가 제일 잘 팔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책갈피하고 마그넷.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제작하는 것들은 책갈피하고 마그넷 위주로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판매 실적이 그 640개에 지금 300여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5월부터 9월까지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그 판매 실적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22년도에는 실제로 용역을 해서 기념품을 기념품 제작 시안을 만든 거고요. 이제 실제 제작을 해서 판매가 시작이 된 건 올해 5월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투입된 그 예산액이나 제작한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저조한 판매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이 관광 기념품은 차별성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특색,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잘 묻어나고 그 누구나 그 사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만 그 홍보 효과도 극대화되고 어떤 다른 데 선물하기도 좋은 거예요. 이러한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제작할 때도 그렇고 디자인을 할 때도 그렇고 세심한 신경을 써서 이걸 제작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우리 관광 기념품도 우리 부안군의 재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것을 잘 해서 만들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이현기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벤산 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조성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지금 봤을 때 아까 중도금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중도금도 납기가 23년 3월 20일이고 잔금도 납기가 23년 6월 20일이에요.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매사의 일을 보면 2번 소문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어른들 얘기가. 그 유치를 했다고 엄청 그 홍보 효과도 극대화를 시켰고 그 민자 유치를 했다고 많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으로 가면 기대를 해도 좋을까요? 지금 그 업체 측에서는 일단 납부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들은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 유치된 부분이 실제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저희도 독려를 하고 그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그게 또 진짜로 지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인들의 매매 상황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현재 뭐 계약 체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못 치르고 잔금 못 치르면 떠놀러 가는 거 다 기정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지금 행정에서 지금 어떤 그 사업자 이치자하고 어떤 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걸 정확한 것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계약에 의해서 예. 진행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업체 측에서도 납부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않으시고요. 다음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내가 보충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 과장님 생각할 때 부안군의 대표 관광지라고 생각하면 단 한 군데를 꼽는다면 어디를 꼽고 싶습니까? 채석강이라고. 채석강이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업은 대표 관광지 사업은 지금 변산 해수장이다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 변산 해수장에 야관 경관 사업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 그게 어떻게 그 실시 설계가 끝났는가요? 시행을 다 끝났는가요?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가 되는가요? 이제 야간 경관 사업이 지금 그 도 소멸 기금으로 대응 기금으로 해서 한 1억 5천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반딧불 조명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그 12월 전에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니 팀장님한테 그 계획서가 되면 한번 미리 하기 전에 좀 한번 보자고 얘기했었는데 그 팀장님 뭐 저 그렇게 얘기를 한번 저한테 또 한다고 했었고 근데 그러기 전혀 않고 그러면 그게 계획서가 되면 한번 다른 데 한번 가볼 때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 반딧불이라든가 전구를 키는 그런 경관은 안 해요. 그게 10년 전에 했던 경관 사업들이다니까 전구 키고 나무에다 반딧불이나 거기 하는 것은 지금 지자체 가면 그런 단도 않고 지금 LED 있죠. 네. LED 얼마든지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축제팀장 있죠. 이 앞전에 축제팀 제가 모시고 이제 거실을 갔거든요. 경주. 그래서 제가 야간 경관 때문에 다녀왔어요. 그 직원들이 다 감통을 한 거예요. 첨성대 하나가 5가지 색깔을 내는 거예요. 저녁에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전구땀 하나도 안 구고 LED를 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조형물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변산실장에 조형물은 밤에는 조형물을 보지 못하죠. 밤에도 지금 일부는 아니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요. 보질 못하잖아요. 네. 그 조형물을 어떤 빛으로 쏴갖고 밤에는 또 색다르게 만들어주는 거라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해가지고 했을 때 좀 저는 그걸 계획 수립되면 본의원한테 좀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지금 거시는데 지금까지도 안 돼서 한번 같이 그게 되면 같이 가보려고 한 제가 하나 한 지자체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걸 거시했는데 그런 것들이 한번 하려면 지금 옛날에 너무 그 따라가면 안 되고 지금 새로 앞에로 가는 걸 해야 하거든요. 다른 데서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런 것들 뭐 전구 나무에다 전구 따마 걸고 하는 것은 지금 뭐 10년, 20년 전에 지났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고 자료 요청, 위원장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예. 지금 변산 해수장에 조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조형물에 그 제작비라든가 그 언제 설치했으면 어떻게 했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행감 이전에 한번 제출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이 요구하신 변산해수욕장 조형물 제작 자료 그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 기념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관광 기념품이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8종 만든 것 중에는 마그넷이 제일 사실은 잘 호응이 좋습니다. 예. 전주 같은 예를 들어서 전주는 부채고 이천에는 도자기, 대구에는 주얼리입니다. 발굴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된다라고 보죠. 예. 관광과는 관광진흥 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관광객 유치 등 마케팅, 시책 개발 추진 업무 등을 중심적으로 더 힘찬 업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군 관광진흥줄에 제10줄조에 명시된 협의 기능 업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층 보강해야 할 점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관광진흥 전략에 관한 사항과 관광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 보호, 개발,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 조례로는 부안관광진흥에 대한 제도 자체가 약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조례의 기본 골자는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한 새로운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